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 500이죠. S&P 500. 그리고 시가총액 균등 방식의 S&P 500인데, 스파이 혹은 RSP ETF죠. 근데 보시면 되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오늘까지 올해에 대한 퍼포먼스가 S&P 500이 16.94%입니다.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예. 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퀄레스는요, 3.75%. 예. 너무 벌어졌죠. 너무나. 거기다 심지어 지금 보시면 하향 추세에 있다. 하향 추세. 예,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더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달리 얘기하면 AI가 결국 끌어올리고 있고 빅테크가 결국 주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심하다. 이 폭은 너무 심하다. 해서 어 조금 다물어지면 좋은데 한번 준비해 본 이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대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언제 이게 좀 줄을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는 건데 S&P 스파이하고 비교한 게 뭐냐면 스파이하고 RSP 이 두 가지 비교한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벌어지고 나서 이 약간 베어리스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때 좀 내려온다는 게 뭐냐면 결국 RSP에 힘 실리는 건데 이게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사건 때 금융위 때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똑같이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내려온다. 테크니컬 분석상. 그러니까 RSP가 더 올라갈 거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갖다 붙이는 거는 그냥 통계고 쉽지 않겠죠. 왜냐면 어차피 S&P 500에 있는 탑 10이 결국 시장에 대한 주도를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실적. 어닝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런 다이버스 나오면 한번 기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올해는 과거는 어을지 모르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다.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까지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 분석상은 올해 내내 이런 현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격차가 줄겠지만 결국에는 올해는 S&P 500 스파이에 따른 그 관심이 더 커지는 시기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모습인데 한번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메가캡 테크요. 메가 빅테크죠. 빅테크가 올해 50% 올라갔죠. 6개월 동안. 올해요. 올라갔는데 작년에 54%이면 두 번째 아주 큰 상승입니다. 기록적 상승이죠. 큰 상승이죠. 빅테크가 이렇게 올라간 게 올해 6개월 동안 50%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작년에 나왔던 54% 뛰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컸지만 올해 두 번째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메가캡 투자하신 분들은 행복하고 아마 지금 아마 그냥 매도 언제 할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넘어가고요. 나스닥도 똑같이 9일 거래 중 8일 올라갔다. 지금 달리 얘기하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뭐 7월 내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고 요 기간 동안 무려 5% 올라간 거. 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S&P 똑같이 S&P 500 7월 내내 상승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워낙 이제 강한 시점이 왔습니다만 89에 나왔던 10일이 가장 강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상승하고 앞으로 더 4일까지 이어지면 좋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S&P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기대해 보시죠. 현재까지 6일 동안 올라왔으니까 아마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내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애플도 WWDC 이후에 현재 18% 올라왔는데 18일 동안 거래소에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개발자이 끝난 게 6월 14일인 그때부터 18 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18%는 세 번째 가장 강한 흐름이었다. 그러니까 애플도 이번 거의 기록을 세운 거죠. 원래 보통 보게 되면 이 개발자의 이후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왔고 세 번째 기록을 세운 거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인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애플 테슬라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많이 주가 올랐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 견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경고성 멘트인데 뭐 결국 실적을 보시고 그때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역시 똑같이 10일 연속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최고긴 아까 했지만 13일이었다. 13일. 조금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이 기록이 깨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 2달 동안요. 2달 동안 S&P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마이너스 0.74%가 다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2달 동안. 한번 뒤져보세요. 예, 안 맡기신 분 계실 겁니다. 야, 진짜 지금 2달 동안 많이 빠진 게 이거였어? 예, 이거였습니다. 마이너스 0.74%. 이게 최대폭 하락이었다. 예, 엄청 견고한 시장이죠. 튼튼하죠. 무섭죠, 사실은. 예, 보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또 얘기하면 345일 거래 동안 현재 2% 하락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2% 이상 하락이 없다는 것은 급락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급락. 보통 2% 빠지면 보통 이제 급락했다 쓰고 있는데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들. 나스닥 급락했다. 뭐 시장이 급락했다. 멘트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똑같이 지수가 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홍수죠, 홍수. 홍수인데 예, 이게 팩트니까, 예, 이런 기록이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까. 그래서 나오는 게 경고성 발언인데, 법비 지수가 195%였다. 이 뭐냐면요,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는 게 GDP 대비 보는 건데, GDP 대비 거의 2배가 올라온 거죠. 시가총액이. 주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법비 지수가 현재까지 효용성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약간 버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회원님들 이거 안 보실 것 같아요. 지금도 법비 지수가 통용됩니까? 하여간 그렇다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CNN 공포 탐문 지수는 54다. 네, 중립. 네, 중립이죠? 네, 중립이죠. 탐욕이 아니죠? 네, 아마 과거였으면 이미 여기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중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몰려 있는 시장에 대한 그 우려 때문에 중립이 왔기 때문에 모레는 중립일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그 흐름이 바뀌겠습니까? 라는 거죠.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봤던 거 설명드릴 건데요. 요거입니다, 요거. 월마트가 현재 지금 이렇게 자동화 시킨 건데, 이렇게 딱 입력을 해 놓으면, 한 분이, 이 큰 어떤 그 창고에 한 분이 일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여기 나와주고 있는 보통 한 그 창고에 19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19대 이 기계들이 알아서 물건을 적재를 다 합니다. 쌓아놓고 분류하고. 요렇게 무인으로.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걸 만드는 기업이 폭스 로보틱스인데 현재 파트너십 맺었고 약간 지분을 매입해갖고 결론적이 뭐냐면 창고에 완전 자동화를 꿈꾸고 있다. 예, 대단하죠. 그래서 물론 인력이 많이 투입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고가 없다. 예, 사고가 없다는 거. 사람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한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얼마트가 물류 비용에 따른 어떤 그런 절약에 따른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봤는데 이 19대가 막 진짜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예, 진짜 딱딱딱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진짜 물론 초기 투자 비용 들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마존 충분히 다 돼 있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로봇이 상용화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인건비 줄이는 게 더 목적이니까 뭐 앞으로 이런 현장에는 사람이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있던 카바나인데 이런 거 이런 거. 첫 번째 그림은 카바나의 내부를 찍는 여자분인데 이번 분들이 이제 내부를 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줘갖고 의자 배치, 그 다음에 내부 어떤 뭐 얼마나 깔끔한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다 보는 겁니다. 바퀴도 어떤 제품이 어떤 건지 해서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차를 매장에 가지 않고도 이미 한번 보고 나서 직접 갈 때는 그냥 사고자 할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중고차에 따른 그런 보관에 대한 장소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어놓게 되면 두고두고 판매할 때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매장 하지 않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니까 아마 이런 거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가 결국 이제 카바나의 실적을 도와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장을 가장 뭐지, 매장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판기처럼 돼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가지 않는 공간에 매장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 사진이 이미 다 있으니까. 매장이 찾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중고차 딜러 시대에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연 게 아닌가 싶어. 저는 이렇게 있으면 저도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뭐 솔직한 얘기로 뭔가 와서 뭐
사기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움직일 때 시간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요것 때문에 이덤이 목표 주가 165 제시한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TSMC는 아까 했듯이 1조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180을 넘어가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190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0까지 가지 않을까?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올해만 80% 올라갔다. 1년 동안 많이 올라갔죠? 거의 2배 올라간 겁니다. 1년 동안. 이거는 이제 7월 달의 모습인데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 2008년부터 100% 올라갔죠. 이렇게. 7월 달은 워낙 강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도 여실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계가 워낙 정확히 맞죠. 그래서 그냥 7월 달은 나스닥은 뭐 최고의 달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는 뭐냐면요. 현재 보고 있는 S&P 500은 계속 가고 있죠. 근데 S&P 500 하위 산업에 뭐가 있냐면요. 레스토랑 산업이 있어요. 레스토랑 산업이 있는데 요 검은색이거든요. 검은색인데 마치 아까 봤듯이 그 이퀄 웨이처럼 주가 내려오고 있죠. 오히려 지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간과했습니다만 굉장히 빠지는 모습 보인 게 바로 맥도날드인데 주가가 심하죠. 주봉입니다. 이미 지금 보시고 있는 현재 이 차트가 50주, 200주 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되게 안 좋죠. 아마 최근에 맥도날드를 안 보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한 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마이너스 16% 빠져 있죠, 이미.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올해 빠져 있는 건데 제가 맥도날드 오늘도 갔거든요. 제가 이제 뭐 깔고 나서 갔는데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없고 혹시 이제 우리 동네만 그런가? 근데 오실 때마다 가면 그 점원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지? 갖다 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라고 하죠. 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 이용해 보시면서 뭔가 좀 만족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가가 비싸지면 이런 거 가야 되는 건데 저 고유는 모르겠고 한번 각각의 아이디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이사님 맥도날드 안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건 보통 이제 세트 먹으면 10,000원 이게 아닙니까? 근데 왜 안 가지 맥도날드를? 물가가 높은데? 그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것도 안 네. 먹고 집에서 그냥, 그것도 안 먹는다? 네. 아, 그것도 그거마저도 안 비싸서 넣, 안 먹, 예, 어, 그것마저도 7,000원, 비싸서. 8,000원도 안 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네. 저는 그냥 우리가 15,000원 먹는 걸 대비하니까 싼데 안 가는 게 아니었군요. 제가 몰랐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내려왔고, 저는 맥도날드 게 빠진 거 처음 봐요. 오랜만에 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을. 현재 파이퍼 샌들러에 근무하는 브라이언 멀라는 뭐라고 했냐면요. 6월 트래픽 트렌드가 고무적이지 않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없고 진짜 가보시면 느낄 것 같아요. 사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뭐 다른 뭐 여타 경쟁 업체 더 없겠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든 하스킬에 있는 제프리 파머는 결국 맥도날드 5달러 식사에 대한 관심이 시큰둥하다. 싼 거잖아요, 여러분들. 5달러 제품이 나오면 식사인데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맥도날드에서 야심차게 기대한 게 요거였어요. 5달러 미리였거든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갔는 게 사실 이제 뭘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하러 간 거였거든요. 커피. 저는 맥도날드 커피를 많이 즐겨 마시니까 커피 해봤자 얼마 2,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5달러면 굉장히 싼 건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다는 거고 투리스트에 있는 제이크 바틀렛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여러 가지 프로모션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않고 있다. 맥도날드 뿐이겠습니까? 버거킹 소유주였죠.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까지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뭐 별로 다 안 가는 것 같아요. 버거킹도 안 가고. KFC 더 안 가겠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KFC, 버거킹 똑같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버거킹 더하기 티몰튼 더하기 하나가 뭐죠, 이사님? 하나가 뭐죠? 버거킹 더하기 티몰튼 더하기 그, 하나가 뭐죠? 그 3대 업체를 품고 있는 레스토랑 브랜드 레스토랑 인터내셔널. 브랜드. 예, 예. 이거 하나 뭐죠?
뭐죠? 덩키 예? 예? 아닌가? 아, 덩kin 아니고, 그 뭐지? 아, 잠깐, 우리 또, 회원님 찬스 쓰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찬스. 여러분들,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에 있는 3대 브랜드, 버긴, 파파이스, 파파이스. 파파이스, 응. 파파이스, 예, 파파이스, 파파이스, 예, 있는 건데, 결국 똑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고요. 키뱅크에 있는 에릭 곤잘레스 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심리가 좋지 않다. 예, 소비자에 대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고, 결국에는 이제 뭐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스타벅스, KFC 미국 버전이죠. 이거 양 브랜드는 중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파존스, 다인 브랜드 애플비 같은 게 다 안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레스토랑 거의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했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용을 아끼는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끼는 게 맞겠죠? 결국 소비에 대한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레스토랑에 관련한 투자는 좀 더 뒤로 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맥도날드가 올해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예. 경기는 좋은데 물론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물가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물가 높을 때 이런 데 가는 건데 아까 말씀을 치게 되면 다 안 간다. 다 안 간다. 예, 다 안 간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 예, 보시면 그래서 예, 월마트는 올라가고 예. 예, 월마트 주가는 얼마한테 계속 올라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데 예, 예. 예, 외식 브랜드들은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그냥 집에서 그거 그냥. 아껴서 집에서 그냥 이제 해먹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그럴 것 같아요. 끼면은 예, 그 햄버거 하나면은 집에서 뭐 한 두 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돈 갖고 그렇죠. 집에서 예. 먹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같이 경험했습니다만 그 새로운 여의도에 있는 건물 티피타워의 지하에 가면 이제 굉장히 식당이 많은데 보통 싼 게 1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사실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안 가는 거죠. 웬만하면 안 가고 이제 뭐 몸을 봤더니 뭐 이렇게 미리 그냥 가까운 뭐 샌드위치 가 사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 2만 원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고 커피까지 먹으면 무조건 2만 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 할 수 없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굳이 식당 안 가는 분들은 저도 집에서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